아, 여기는 상당구의 용암동이라는 곳인데요. 용암동의 구축이 몰려있는 구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남지구로 새로 조성된 지구를 보러 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원래 있었던 원도심의 이제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쫙 양옆으로 길게 뒤쪽으로 1억짜리 때 낮은 거는 8천에서 32평이 2억 사이에 모두 들어와 있어요. 1억이랑 2억 사이면 여기 있는 아파트를 모두 다 겟할 수 있는? 골라서? 모두는 그 중에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시지가 1억이야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많이 휩쓰고 간 구역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 안 나와요? 여기도 물건이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올라간다 이거지. 네,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법인들도 워낙 많이 들어왔었던 데여가지고 법인 피해를 봤었던 구역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매도자분들이 나 법인이면 안 팔아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는 구역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절대가 자체가 거의 1억과 1억 5천 사이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1억 5천을 넘는 애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평형대가 좀 높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포진되어 있는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상가가 그렇게 막 이렇게 단지 수가 뒤로 쫙 해가지고 되게 여러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나 이런 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길게 그 앞에 지금 형석이라던가 여기 현대, 저쪽 효성 이렇게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그 상권 정도만 그 상권이 있고 학원가가 좀 형성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웰의 그런 의리의리한 상권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 오면 약간 그래도 시골 느낌? 시골의 구도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대신에 아까 그 무심천을 주변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상당구의 사람들 여기 안에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상당구에서 신축에 들어온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조금 받아가지고 좀 그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동남지구나 이런 애들이 사실 가격대가 지금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3억대 이런 애들을 가냐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분양가가 높지 않았고 끼가 안 붙었을 상황이라서 대출을 받고 한 1, 2억 정도만 더 대출 받으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쪽에 사실 가격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힘들고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지금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신고가를 찍어서 올라가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애들은 호가를 붙여서 나오고, 그런데도 매물이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 1억이야 여기에 거의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사실 공시지가 1억이야가 몰려있는 데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복대동의 일부, 그리고 산남동이랑 부평동의 일부 단지들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이 가격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완전 원래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찾는 것보다 거기서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넘어오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빠졌어도 회복되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거지. 다른 애들은 지금 다 올랐잖아요. 국대동이랑 뭐 산남이랑 이런 애들은 올해 다 넘어갔어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근데 얘는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남아있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나 절대 가격이나 가치 면에서는 사실 먼저 볼 지역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랑 비교해서 좀 이따가 이제 가자랑 정자랑도 비교를 해보겠지만,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 여기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있고 조금 밀집도나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상당구에서 가장 오래된, 뭐 약간 인프라가 덜 돼 있고 이 단지는 밀집도만 높은 약간 그런 지역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지구랑 가자 정자지구랑 비교하는 건으로 한번 봐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는 도중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기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 여기는 잘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면 무조건 들어온다. 그리고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매물 다 가져가서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나름의 실수요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 가격대에만 움직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축에 있으면 이동을 하고, 이제 전세가도 얘네 올라줄 텐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수준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전세가 상승이 없진 않아요. 지금 한 1,000, 2,000 정도 전세가 상승이 오른 지역이긴 해요. 놓치지 말고 패스할 건 아니지만 챙겨서 보시되 너무 집중하진 않아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 주택수에 따라서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만약 내가 무주택자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뭐라도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할지라도 1%가 첫 번째 주택밖에 안 되고 똘똘한 채 무조건 첫 번째 주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 이건 진짜 안 될 말이죠. 이게 절대 비추. 비추. 근데 내가 정말 개수가 너무 많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를 담아야 되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정말 소액이었고 무피, 나 정말 무피로 해서 정말 그냥 깔아놓겠다 하는 식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가볍게 접근하면 좋을 거지, 이거를 첫 번째 주택이나 무게감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걸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의 한계, 그리고 신수요의 탄탄함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고 가격적인 절대가이면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는 상당구의 신축. 상당구 신축. 네네. 상당구의 동남지구라고 불리는 신축. 여기 전체가 지구로 택지로 개발이 돼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좀 밑에는 임대 아파트가 있고 요 앞에는 이제 민간이 있는데 여기가 3억대 분양을 했어요. 30평대가 3억대로 분양을 했고 요 앞으로 이제 상업지구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건데 좀 이따 이제 뷰로 보여주실 테지만 지금 공실이 되게 많아요, 상가 쪽에. 그러니까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조성 중. 네, 그리고 이제 19년, 20년 이후로도 지금 입주할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년, 20년에 입주한 완전 새 아파트인 거죠. 상당구에 사시는 분들, 아까 우리가 봤던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이제 대출을 조금 더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의 인구가 이제 수요가 빠지면서 그쪽 가격이 흔들리고 이제 이쪽을 채웠던 거죠. 지구가 형성이 됐는데 어떤가요? 지웰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독대동의 지웰이랑.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봤거든요. 아까 제가 내리면서 위에서부터 와서 오 했는데 딱 보니까 땅을 보니까 언덕이네. 아, 예, 여기가 경사도가 단지별마다 경사도가 틀리고 높낮이가 다 틀리고 앞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 뒤쪽으로 떨어지는.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원래 평지에 좋은 땅을 먼저 기존에 있던 단지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 지방은 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낡은 거를 허물고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땅에 짓는 그냥 원래 있었던 땅에 짓는 게 단가가 좋잖아요.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빈 땅에 이렇게 넓은 택지를 만들어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곽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도도 있고 상당구의 가장 끝쪽에 있게 될 거죠. 근데 지금 반듯반듯하니 어쨌든 택지로 예쁘게 조성은 됐어요. 그리고 상가가 채워지고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네. 그 실수요자도 점점 좀 탄탄해지고 좀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흥덕구의 지웰, 복대동, 이제 상당구의 동남지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청원구나 뭐 다른 데보다 솔직히 가경에 이제 신축들 들어가는데 거기는 기존 땅에서 그렇게 넓게 택지로 조성된 게 아니고 단지가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택지로 조성돼서 지구가 들어온 거고 가경은 그냥 신축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거라서 새로 조성된 동네가 깔끔하고 도로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딱딱 나오고 이렇게 상업지구가 딱 몰려있고 이렇게 모양을 다시 만드는 거는 지웰 이외에는 지금 여기가 잘 조성이 된 편이긴 하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흥덕구나 이제 서원구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경을 가고 싶어 하고 상당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신축인지 동남지구 이쪽으로 좀 가죠. 가격대로 좀 차이가 있어요. 지역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지웰이 대장이라고 하면 전체 청주로 보면 얘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신축 아파트로만 본다면 이제 여기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신축은 오송 아니면 가경 아니면 동남 와야 돼요. 3개. 신축으로만 보면? 네네. 그렇다고 막 신축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 율량동 아까 거기 가면 단지만 딱딱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도 없고 단지가 이렇게 얘처럼 밀집해 있지도 않아요.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그렇게 막 많이 싸거나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만약에 동대로 이렇게 단지 밀집도가 있으면 상업지구가 편하게 좀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상업지구 모여있으면 좋은 게 학원가나 이런 게 형성되기가 좋아요. 아, 그건 근데 띄엄띄엄 있으면 학원가가 형성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건 차라리 이렇게 택지로 개발하는 거지 가경동에 새로 그냥 아파트만 띄엄띄엄 들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 흥덕구 쪽에서는 그 가경과 그 지웰 그쪽이 메인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구에서는 어쨌든 동남지구 동남지구 옆으로 이어서 방서지구 해가지고 또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벨트를 형성해서 여기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구에서는 이쪽으로 아무래도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도 상당구인데요. 여기는 용암동은 약간 상당구에서 하단에 위치했다고 하면 얘는 상단에 위치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는 동으로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3개의 동이 섞여 있거든요. 대신에 그 3개의 동이 경계를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을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위에는 이제 가자마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단지를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데는
장자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우리가 봤던 용암동의 이제 구도심보다는 약간 가격이 좀 더 높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같은 폐연때 대비 5천만 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렇죠? 원래 여기가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입지가? 입지나 이런 인프라 자체가 지금 보이는 상권을 봐도 이게 그 딱 인프라의 차 있어요? 차이를 좀 느끼겠죠.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이제 택지로 해서 이렇게 단지별로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권, 그리고 여기는 단지 밀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주거 만족도라던가 주거 공간으로는 잘 안정화돼 있는 데죠.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왔던 구역 중에 하나가 또 여기예요. 근데 사실 가장 물이 늦게 들어왔던 때가 여기 지역이거든요. 근데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얘가 가격대가 제일 낮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가격대가 제일 낮은 데는 아까 봤던 용암동에 공시지가 1억 이하면서 가격대 자체가 20평대, 30평대 모두 1억대 안에 들어가는 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용암동이 훨씬 가격이 좀 낮아요. 5천만 원 정도 낮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가장 늦게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갭이 컸어요. 그러니까 용암동보다는 5천만 원이 좀 비싸서 전세가가 실수요자도 있고 잘 받쳐주는 지역인데 왜 갭이 클 수밖에 없었냐면 이 뒤쪽으로 오메린 1, 2차, 한라비발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이 들어왔어요. 2018년도. 그래서 이제 신축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공급이 됐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매가도 이제 청주가 공급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떨어졌는데 여기는 바로 인근에 신축이 들어오니까 전세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다른 지역보다 여긴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어때요? 가성비를 생각하니까 투자금을 생각해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성비 차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역이 사실 가장 늦게 투자자의 물이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보내는 용암동의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대부분 이제 펼쳐져 있는 지역보다는 여기 가자마을, 장자마을 안에서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비싸니까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에 지금 20평대, 30평대가 들어오거든요. 신축 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직까지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남아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같은 경우나 그 뒤에 경우도 불구하고 아직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가가 올라와 주는 걸 보면서 실투금에 좀 여유가 있으면서 가성비를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좀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상 와보시면 경사도가 워낙 이렇게 있고 정말 단지마다 이렇게 있어요. 경사도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상당구 쪽은 거의 다 경사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학원가 가까운 쪽, 그리고 학교 가까운 쪽, 그 뒤쪽으로 오히려 신축이 입지가 오히려 떨어져요. 기존에 있던 구축들이 훨씬 입지가 좋게, 물론 경사도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이제 주변에 이제 여기에 신축이 막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5속만 들어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자가 차오르면 그 차오르는 것만큼 본인이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스팟이 여러 개가 지금 5군데 정도를 돌려왔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애죠. 수요가 워낙 탄탄하니까. 왜냐면 거기는 그 주변에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가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수요가 탄탄해요. 다른 공시지가 1억 이하에 비해. 그렇지만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정말 몇 개 안 남았다는 거고 그런 물건이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지고 가는데 이제 천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봤을 때 왼쪽이 흥덕이랑 서원이고 이제 오른쪽이 청원이랑 산당구인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먼저 본다고 하면 실수요 탄탄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생각 안 하고 이제 안정성 면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투자자들마다 보는 포인트나 강조점이나 좀 더 크게 보는 매력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메리테라님은 안정성을 실수요의 그 탄탄함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시잖아요. 왜냐면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되더라도 내가 물건을 털 수 있거나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청주가 지금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외지인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인데 원인이 명확한 거죠. 원인 없이 그냥 안 가고 있다 그러면 얘 자체가 이제 실수요도 좀 덜 받고 투자자도 덜 받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안정성 면에서 GLCT 그 앞에 상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아까 동남지구 아직 삐까뻔쩍한 건물은 많지만 공실이 많은 세팅이 조금 덜 세팅이 된. 안 된 느낌. 청주가 워낙 넓어서 많긴 많아요.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순서를 매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